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상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대명사를 여러분 반에서 찍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반이야. 대명사를 수업하는 마지막 반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전 이제 그 6월 8일 날 그치 하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명사 기억나죠? 어떤 이름을 가리키는 말들을 명사라고 했는데 오늘은 대명사와 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와 수사. 일단 대명사의 대자가 무슨 대자인 줄 알아요? 대신할 대자예요. 즉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죠. 명사가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면 대명사는 그런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명사는요.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사물을 나타내는 사물지시 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지시 대명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칭 대명사부터 살펴볼게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우리가 이름 말고 뭘 쓰고 있는지. 자, 혹시 여러분 DP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영화 봤어요? 진짜 너무 사실적이라서 나는 진짜 뭐 PTSD가 왔어. 너무 사실적이라서 이 장면 내가 겪었던 것 같아.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옛날 선임이 그 새로 들어온 신병한테 너 얘 이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신병들이 이제 오자마자 막 중대 한 90명 되는 사람들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요? 얼굴도 뭐 사진을 주는 것도 아니야. 외우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는 거야. 자, 너 얘 이름 뭐야? 했을 때 너가 누구예요? 듣는 사람이죠. 청자야. 아마 이 청자도 이름이 있을 텐데 철수든 뭐 영희든 이름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너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 제3자. 얘 정혜인이거든요. 혜인이 이름 뭐야 하면 웃기지. 혜인이 이름 뭐야 물어보면 혜인이라고 말해놓고 얘라고 했지 얘. 그렇죠?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얘는요 제3의 인물이야.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일컬을 때 얘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자 이 청자가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걸 눌러요? 쏟아질 것 같은데. 되네? 갑자기 왜 전화가 왔었어.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자 이 선임이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선임 이름 잘 알아들어가겠지. 나는 누구야? 말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시점할 때 선생님이랑 이미 얘기했죠. 즉 화자가 주어로 나오면 우리가 몇 인칭 소설이라고 했죠? 1인칭 소설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인칭 대명사도요. 화자를 우리는 1인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청자를 2인칭 그리고 제3의 인물을 우리는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대명사들이 있는지 자세히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체계입니다. 대명사는 굉장히 간단한 체계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1인칭은요.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인칭의 기본은 여러분 나예요. 나. 여러분 본인 자신을 일컬을 때 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할게 하면서 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여러분 높임법이 있죠. 높임법.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높이려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죠. 그래서 나의 높임법을 적용하게 되면 겸손한 말이 돼요. 그래서 겸손법이라고 해요. 겸손법. 자,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 뭐 있어요? 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그리고 우리말에 또 복수 표현도 있잖아요. 나의 복수 표현 뭐야? 나의 나. 나랑 저희는 다르죠. 우리지 우리. 그렇죠? 이거는 높임의 의도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의 복수 표현은 뭐야? 저의 복수 표현이 저희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안 어렵죠? 여기 요거까지. 자, 그리고 2인칭은 청자를 일컫는 말인데 청자를 우리는 보통 예산말로 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라고 하는데 너의 높임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당신? 여러분 그럼 선생님한테 당신 수업 참 어려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죠. 근데 그래도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말할 때보다는 존댓말 할 때 쓰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대라는 말 써요? 그대도 그대 수업 재밌습니다.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아무튼 그대 자네라는 말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높임말이라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너보다는 존중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좀 설명해 보면 자네라고 하는 말은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위가 왔는데 장인어른이 야 너 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네 왔는가가 훨씬 더 존중해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네라고 하는 말을 그래도 예산말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라고 하는 말도요.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구어, 일상 언어에서보다는 어디서 많이 써요? 노랫말이나 아니면 시나 이런 데에서 등장하는 약간 문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당신이란 말은 부부 사이에서 좀 쓰는 것 같아요. 당신. 근데 부부 사이에 쓸 때는 사실 높인다기보다는 호칭으로 많이 쓰죠. 그렇지? 남편한테 그죠?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뭐 그럴 순 없잖아. 당신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근감의 표현으로 실제 존댓말을 쓰진 않아.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이제 반말을 쓰긴 하지. 근데 당신을 또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이 당신이란 말 쓸 때는요, 이 화자가 좀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죠. 당신 눈 똑바로 안 뜨고 그런 경우지. 그런 경우에 씁니다. 자, 너의 복수 표현은 뭐예요? 너희예요. 여러분, 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엔 접사였어. 복수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래서 저희, 너희, 히가 더해지면 복수 표현이 됐죠. 자, 그리고 너희를 높여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라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일까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얘기해 볼래? 보다는 여러분이 얘기해 보겠어요? 하는 게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1인칭, 2인칭 얘기했고요. 이제 3인칭이야. 제3의 인물들을 일컬을 때 무슨 말을 쓰느냐. 자, 근데 제3의 인물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먼저 화자와 가까울 때. 여기 가까울 근자를 쓰거든요. 가까울 때 기준은 화자예요. 화자와 가까울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라는 말을 써요. 이. 그러면 청자에게 가까울 땐 그를 쓰고요. 이 둘로부터 멀 땐 저를 쓰거든요. 이그저 많이 들어봤죠? 이그저.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인칭으로 설명하지만 뒤에서 여러분 물건을 지칭할 때도 장소를 지칭할 때도 이그저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일단 우선 그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물건을 잡고 선생님이 여러분 그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죠? 뭐라고 해야 돼? 이것 좀 보세요. 왜? 화자와 가까울 때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연우야 그거 뭐야? 그치? 카메라 이거 보고는 그건 뭐야 라고 했죠. 이건 뭐야 이것보다는 그건 뭐야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알아는 들을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를 썼죠. 저기. 그렇죠? 우리에게 멀리 있는 엊그제 불렀죠. 그렇죠? 저기 보세요 할 때 원칭이라고 합니다.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곳. 사람의 일컬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얘 좀 봐, 걔 좀 봐, 쟤 좀 봐. 그렇죠? 이에, 그에, 저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높은 사람한테 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이분은요. 그분은 누구세요? 하고 이분, 그분, 저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면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1인칭, 2인칭, 3인칭만 얘기했지만 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이랑 부정칭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지칭은 뭐냐? 미지가 뭐야? 미지의 세계하면 뭐야? 알아 몰라? 모를 때 여러분 눈이 다 여러분 그 종이를 다 막아놔서 밖에 누가 왔는지 모르죠? 똑똑똑 두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죠? 왜 누구세요? 라고 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를 때는 뭘 쓴다? 누구라는 말을 쓴다. 이해됐죠? 저 누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연우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지시했지? 딱 지명해서 발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굴 딱 지명하지 않았어. 그러면 아무나 한번 얘기해보면서 하면 선생님이 정했어 안 정했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부정이에요.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야기해보세요. 또는 아무개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할지 아무.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정칭. 아무. 그래서 물건도 야 아무거나 가져와봐 하면 뭐야? 정하지 않았지만 뭐든 가져와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기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기칭. 여러분 제기대명사 알죠? 영어에서도 아마 공부했을 텐데.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어떤 경우에 있어요? 응?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앞서 언급된 것을 다시 한번 쓸 때 제기대명사를 써요. 그렇죠? 근데 영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국어의 제기대명사는 인칭대명사밖에 없어. 영어나 물건에도 있을 거야. 뭐 itself 막 이런 쓰잖아. 그렇죠? 그런데 국어는 인칭대명사에만 있고요. 그것도 어디에만 있냐면 3인칭에서만 쓸 수 있어요. 3인칭에서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기대명사를 선생님이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표에도 보면은 넘버링이 돼 있죠.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뭘까? 그 녀석들이 좀 중요하고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먼저 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대명사 우리, 1인칭 대명사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는 항상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 장면인데 얘들이 좀 자신 있나 봐. 왼쪽 편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일컫는 거야? 말하는 사람의 무리만 일컫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오른편 이 친구들은요 질 것 같은가 봐. 그래서 무승부를 하고 싶어. 그냥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살 방법은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는 자기들만 얘기하는 거야? 듣는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에서 참 특별한데 뭐냐면 1인칭 대명사지만 누굴 포함시킬 수도 있다? 청자를 포함시켜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자를 포함시켜서. 1인칭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야? 화자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청자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에게 선생님이 철수야 우리 같이 공부할래? 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는 뭐야? 철수를 포함한 거죠. 듣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철수야 우리 집 갈래? 라고 했을 때 철수가 내가 형제가 아니라면 그죠?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은 청자를 포함한 건 아니겠죠. 우리 집 가자. 우리 할머니 했을 때 우리 할머니 아니? 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선생님이 청자를 포함시킨 상태에 쓰진 않겠죠. 연우한테. 그죠? 연우랑 선생님이랑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높임말이 뭐였어요? 높임말이라고 해서 겸손한 말이 저희였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자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청자를 포함시키면 모순이 생겨. 왜냐면 청자를 여러분 낮추면 돼, 안 돼? 청자를 낮추면 안 돼. 그렇죠? 저희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인데 저희의 청자를 포함시킬 경우에 청자까지 낮추게 돼. 그래서 좀 애매한 표현이 뭐냐면 선생님 저희 놀아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은 선생님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우리 놀아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예의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나라는요 이거 돼 안 돼? 저희 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 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도 낮추는 거야? 듣는 사람까지 낮추게 되는 거야. 저희라고 하는 말을 쓴 의도는 여러분 높임말을 쓰기 위해서 했을 텐데 저희라는 말을 쓰는 순간 청자를 낮추게 돼. 물론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한테 외국 국적 사람한테 저희 나라는요 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 근데 대부분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 나라는요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에러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 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당신은 2인칭에 쓰죠. 청자를 일컬을 때. 말했지만 좀 화가 났을 때 쓴다 했어요. 당신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처럼 이렇게 2인칭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인칭일까요? 자, 할아버지가 지금 고향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걸 선생님 문장으로 쓰면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고향을 생각하신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고향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좀 길어 보이고 좀 줄여주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기대명사를 써볼게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께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신다? 가능할까요? 쓸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높은 분이잖아. 자기라는 말 대신 당신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년부장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박진영 선생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자습 지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누굴 일컫는 거야? 앞서 말했던 박준영 선생님 3인칭을 일컫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러분 2인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3인칭 제기대명사를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기대명사 있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해 줄게요. 근데 저 당신이란 말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일상 언어에서 젊은 세대층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나이가 좀 들고 선생님쯤 나이가 되면 당신이란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쓰게 될 겁니다. 저게 없어지는 말이 아니야. 계속 쓸 거예요 앞으로도. 자, 세 번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는 미지칭이죠? 그치? 모를 때. 근데 이 누구라는 말이요 항상 미지칭에 쓰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동아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 아무나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뭐라고? 누구든지 누구나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나는 미지칭입니까? 부정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말이 누구 딱 봤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이거는 미지칭이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뒤에 이렇게 보조사라고 하거든요. 뒤에 붙는 말에 보조사 같은 게 붙으면 미지칭도 부정칭으로 쓸 수 있고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다른 대명사를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누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기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기칭. 자,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말했지만 한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한 문장에 어떤 체언이 언급됐는데 또다시 그거 언급하면 되게 어색해 보여. 그래서 그 체언을 대신해서 쓰는 말을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가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거 어때요? 국가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거 말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어색하죠?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기가 아마 국가를 대신하는 말일 텐데 어색하죠? 그렇죠? 너는 자기가 좋구나. 이거 어때요? 이거 되게 어색해. 뭐라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너는 너가 좋구나. 그죠? 또는 너는 자신이 좋구나. 너는 너가 좋구나. 이런 말을 쓸 텐데 자기라는 말을 여기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철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다 해서는 어때요? 이건 완벽해. 그렇죠? 오히려 철수는 철수가 해야 할 일을 안다보다 더 나아. 그렇죠? 철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써주는 것보다 자기라는 말로 대신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국어에서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만 쓸 수 있다? 3인칭에서만 쓸 수 있다. 국가에서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국가라는 체원에 쓸 수 없었던 이유는 국가는 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서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너는 2인칭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가 좋아 이런 말도 어색해. 뭐라고 하는 게 나아요? 나는 내가 좋아. 그렇죠?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해서 내는 뭘까요? 1인칭. 앞에 있는 나를 다시 받아주긴 했지만 이걸 제기대명사라고 하진 않아요. 똑같이 1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너는 너가 좋구나 해서도요 2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제기대명사는 어디에서만 쓴다? 3인칭에서만 쓴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3인칭 체언이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다 봤고요. 이제 지시 대명사, 사물을 일컫는 말과 장소를 일컫는 말을 이제 볼 텐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근칭, 중칭, 원칭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사물을 일컬을 때 뭐라고 하면 돼?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하면 돼. 그죠? 모르는 대상, 미지칭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게 뭔지 몰라. 연우야 이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 미지칭. 무엇은 미지칭입니다. 그렇죠? 야 아무거나 가져와 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뭐야? 부정칭. 아무거.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 줘봐 하면 지칭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정칭은 아무거나 줘봐. 그렇죠?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거.
부정칭입니다. 그럼 미지층이라는 게 뭐라고? 미지층이라도 부정칭.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가져와봐. 그럼 무엇이 또 부정칭으로도 쓰일 수 있겠죠. 아까 누구나가 되면 뭐야? 부정칭이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 염두해야 돼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를 처소지 지시대명사라고도 하는데 이곳 그곳 저곳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가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 거기 저기도 옛말은 이거야. 이여기에서 왔어. 이여기 저기 그여기 여기서 왔어. 거기서 온 말이기 때문에 여기 거기 저기도 이 그저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물을 때 어디가 친구가 어디 갈 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미지칭이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자, 아무 곳이나 가자. 야, 뭐 먹을까? 아무데나 가자. 정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아무데라는 말을 씁니다. 안 어렵죠? 괜찮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명사 문제 풀기 전에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왜 주목하라는지 알겠죠?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한 이후에 지금 여기 주목하라고 했어. 자, 먼저 나라고 하는 지금 찍는 건 의미가 없을걸? 그죠? 이 PPT 여러 가지 뜰 텐데 나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사실 주격조사가 쓰이면 나가, 너가, 저가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제가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형태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된다는 점. 이게 대명사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인칭 대명사 중에 나, 너, 저는 주격조사가 결합합니다. 가가 결합하면 내가, 제가요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나, 너, 저가 내, 제가 되는 게 주격조사가 결합했을 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나, 너, 저에 의를 더하면 뭐가 돼요? 나의, 너의, 저의가 되죠. 근데 얘를 줄이면 뭐가 돼요? 내, 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역격투사 의가 결합하면 나의, 너의, 저희는 내, 제로 축약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렇죠? 세 번째, 선생님이 개라고 했지만 3인칭 전체를 보면 돼요. 자, 여러분 멋진 그분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썼는데 이거 뭐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채원이고 멋지는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뭘까요? 관형어야. 그렇죠? 채원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한다 했죠. 근데 멋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품사도 관형사일까요? 뭘까요? 기본형이 뭐야? 멋지다니까 얘는 용언,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형어가 채원을 꾸며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형어만 할 수 있는, 관형어로서만 기능할 수 있는 품사가 여러분 관형사인 거 알죠? 그죠? 관형사는 관형어밖에 못해. 근데 새 그분, 이 관형사인데 관형사가 그분을 꾸며줄 수 있나요? 새 그분. 새로운 그분은 괜찮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롭다거든요, 걔는. 새롭다가 관형어로 쓰이면 새로운이 되는 거야. 근데 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독으로 관형사인데 관형사는 그분, 대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특이하죠? 관형사가 대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 꾸밈을 받지 않는다. 이게 대명사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예 또 안 되진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했을 때 이런이라고 하는 것도 관형사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약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관형사가 대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특징이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개라고 하는 말을 특정 인물에게만 쓰나요? 자, 보세요. 나는 개가 좋아 라고 그냥 뜬금없이 얘기했어. 그러면 어떤 친구가 개? 영수? 근데 A가 말했던 개는요 철수였던 거야.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요, 얘, 개, 쟤든, 그렇죠? 이 인칭 대명사는 이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아예 대명사는 특정 인물에게만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상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상황지시성이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이런 특성을 가져요. 상황에 따라서 연우가 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인서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그렇죠? 자, 이해됐죠? 자, 됐죠? 찍고 싶어? 아, 찍어. 누가 찍어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니? 여기 보낼게요. 네, 톡에 올려주세요. 네.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다 풀어볼 거 없고 그냥 하나만 풀고 수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 했는데 어디가 철수 집이니? 라고 했어. 알아 몰라? 몰라서 사용하는 미지칭이다. 그렇죠? 그가 누구인지 아니?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칭이라는 설명은 틀렸죠. 여기서 누구인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그렇죠? 부정칭이 아니. 세 번째, 여름방학이 언제부터야? 사실 선생님이 지시대명사의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설명 안 했는데 근데 언제도 지시대명사의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언제라고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죠. 언제가 할 거야? 하면 몰라서 쓰는 말이잖아. 그래서 미지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리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니? 몰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무엇? 그렇죠? 미지칭이고요. 마지막 미음.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의자를 만드셨지. 이 당신을 2인칭으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그 듣고 있는 청자는 손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렇지? 당신 손으로 의자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할아버지를 대신 받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칭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비슷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수사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수사는요 말 그대로 수량에 관련된 것 또는 순서에 관련된 것을 말해요. 그 숫자를 쓸 때 수량 아니면 순서를 나타낼 때 쓰잖아요. 그래서 수사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서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김밥이 있는데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그렇죠? 세볼까요? 어떻게 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양수사야.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세면 만약 김밥이 여러분 100개 있다. 100개 셀 수 있어요? 100까지 셀 수가 없어. 몇 가지 셀 수 있냐면 몇 가지밖에 못 세죠? 99가지를 셀 수 없어요. 100부터는 뭐야? 한자야. 101, 102, 103, 104 한자죠? 그리고 1도 1, 2, 3, 4 하면서 한자가 있잖아요. 우리 이 수사에는요 고유어로 된 게 99가지 있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한자인 거야. 1, 2, 3, 4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고유어로 된 수사가 있고 뭐도 있다? 한자어로 된 수사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렇죠? 한자어로 된 거 1, 2, 3, 4는 한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수사 볼게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해볼까요? 얘가 대한민국 만세야.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로 태어났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잠깐만. 순서를 나타낼 때 그럼 어떤 말을 쓰는 거야? 째라는 말을 붙여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냐면요. 이 양수사에다가 뭐만 붙이는 거야? 째라고 하는 접사를 붙이는 거야. 째. 그러면 뭐가 돼요? 서수사가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째는 없어. 하나째라는 말보다는 첫이라고 하는 관형사에 째를 붙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특징이 아니라 뭐 외국말에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도 once가 아니라 뭐야? first를 쓰잖아. 그렇죠? 특이형을 쓴단 말이야. 국어도 하나째가 아니라 첫째를 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고유어 수사잖아요. 얘도. 그러면 뭐도 있겠어? 한자로 된 것도 있겠죠? 한자로는 서수사 어떻게 쓸까? 여러분 드라마 생각하면 돼요. 드라마 이렇게 회차를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1회 앞에 붙는 거 있잖아. 제. 그렇죠? 제가 붙으면 이렇게 제가 붙으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제1, 제2, 제3. 그렇죠? 그래서 제1, 제2, 제3 이런 것들이 이 제가 이 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붙으면 서수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게 다야. 수사는.
자, 그런데 수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8쪽 이거 아닙니다. 수사의 특징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는요 놀랍게도요 대명사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대명사는 이것 그러면 얘를 대신해서 지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는 사과를 사서 그것을 먹었다 하면은 그것이 지금 뭘 대신하고 있어요? 사과를 대신하고 있지. 사과를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희는 사과를 사서 둘을 먹었다 했을 때 둘은 뭐예요? 사과 둘이야. 사과 두 개. 사과라고 하는 말을 뭐야? 둘이라는 말이 대체하고 있어. 그러면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시적인 속성을 가진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명사보다는 조금 빈약해. 왜 빈약하냐면요. 대명사는 보세요. 아주머니 하나만 주세요 하면은 아주머니가 자기랑 가까이 있는 걸 줄 수도 있고요. 내 앞에 있는 걸 줄 수 있어. 뭐 뭘 줄지 몰라. 랜덤이야. 그렇죠? 하나만 주세요 하면은. 근데 아주머니 이것 주세요 하면 어때? 아주머니는 어디 있는 걸 줄까? 내 앞에 있는 걸 줄까? 나와 가까운 거. 그렇죠? 근데 아주머니 그것 좀 주세요 하면 어때요? 아주머니 앞에 있는 걸 줄 거야. 이게 뭐냐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시 대상을 얘기할 때 수령밖에 얘기할 수 없어. 하나. 그렇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렇지? 그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지시하는 명칭이 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 여러 개잖아요. 근데 수사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텀블러가 선생님 앞에 있으면 이것이 되고 연우 앞에 있으면 그것이 되고요. 우리에게 멀리 있으면 저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황 지시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쓰면 뭐야? 하나인 거야. 그렇죠? 하나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사와 대명사의 차이입니다. 상황 지시성 뭐만 갖는다? 대명사만 갖고 있는 속성이다. 수사는 지시성만 갖는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수사의 특징 볼게요. 수사는요, 이것도 대명사랑 비슷한데 관형사의 수식이 제약된다. 예. 멋진 구분이 됐지만 새 구분은 안 됐잖아. 기억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새 하나를 사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관형사가 하나를 꾸며주는 건 좀 어려워요. 관형사가 수사를 꾸며주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둘을 보았다 해서 지나가는은 여러분 기본형이 뭐야? 지나가다죠? 그렇죠? 용언이야. 용언이 지금 이렇게 관형어로 쓰일 때는 수사를 꾸며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대명사에도 보면은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했을 때 관형사가 대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긴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셋은 내 친구야 했을 때 이의 기능은 뭘까요? 셋을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제약일 뿐이지 불가능은 아니다. 이해됐죠? 관형사의 수식이 제약은 있지만 불가능은 또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수사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수사는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꼭 기억해서요. 서수사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우리 집에서 둘째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걸까요? 순서를 나타내려면 앞에 첫째를 얘기했어야 돼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야. 이럴 때 서수사를 쓰는 건데 나는 우리 집에서 둘째야 라는 말은 뭐야? 내가 둘째 자식이다라는 의미로 쓴 거야. 그때는 명사입니다. 실제 국어사전에 찾아서 캡처한 거야. 둘째라고 치면은 명사, 둘째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를 쓸 때는 뭐야? 서수사인국, 수사인국. 그렇죠? 나는 우리 집에 둘째야 자식이라는 의미로 썼을 때는 명사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선생님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서수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 자, 이겁니다.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해. 이때 첫째로는 어떤 의미로 썼어요? 뭐라고? 중요하다. 첫 번째로. 그렇죠? 우선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럼 둘째 필요해 안 필요해? 둘째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지. 발이 편한 걸 사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둘째를 얘기해야 돼? 필요하지 않아요.
우선이란 말 썼을 때는요, 그 차선을 얘기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렇죠? 무엇보다 앞서는 이런 의미를 썼을 때는 명사입니다. 얘도 명사야. 그렇죠? 명사로 쓴다. 서술사는 명사로 쓰기도 한다. 이걸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단어지만 둘째든 첫째든 단어의 형태는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어지만 품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부릅니다. 품사 통용. 사실 여러분 품사에서 제일 많이 시험 출제가 되는 게 바로 품사 통용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선생님 시험 문제에 품사 통용 낼게 안 낼게? 당연히 냈겠죠. 그렇죠? 당연히 품사 통용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말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그러니까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야. 놀랍게도 뭐도 있냐면요. 관형사도 있어요. 수관형사. 근데 지금 이거 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겠죠. 너무 많지. 그래서 관형사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수관형사와 수사의 구분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와.